다음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새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리는 시골의 평화로운 피난처에 마치 자신이 그 장소를 소유한 것처럼 행동하는 두 인물이 침입합니다. 그들은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거주자입니다. 그들은 손님이 아니라 독재자입니다. 그리고 그 집 아주머니? 글쎄,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모든 변덕을 만족시켜야 하는 단순한 하인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베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것은 그녀의 시어머니 알러 제네이디어프너의 전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달콤한 말투는 이미 빨간색 경보였습니다. 여보, 잘 지내요? 감미로운 목소리에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베러는 의심스러운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친절히 요청의 서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나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도시에 너무 지쳤어요. 우리 다차에서 며칠을 보낼 수 있을까요? 단지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남편의 어머니를 거절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방문기 또 다른 침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조차. 3년 만에 4번째였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그의 형수 이리나의 존재는 평화로운 순간을 지뢰바드로 만들 것입니다. 35세 여성, 삶에 대한 쓴맛, 날카로운 언변, 주변의 모든 것을 얕잡아보는 부러운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베러의 모든 행동을 마치 군사조사인 것처럼 비판하십시오. 그녀의 남편 안드레이는 자신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라는 그 대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폭풍이 계속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안 왔나요? 첫 번째 아침 식사에서 알러 제네이디어프너는 이미 코에 주름을 잡았습니다. 오믈렛. 정말요? 좀 더 소박한 것을 상상했습니다. 블린치키, 신선한 치즈, 홈메이드 주스는 어떻습니까?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베러는 다음에는 선호도 목록을 미리 보내주세요. 라고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드레이는 일요일에 사라졌고 그들을 아내의 보살핌, 아니 오히려 그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두 사람은 왕좌에 앉은 여왕처럼 발코니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 명은 잡지를 들고 안락의자에, 다른 한 명은 태블릿 위에 앉아 비판을 바람에 날렸습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집을 좀 더 잘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아이리너가 투덜거렸고 베러는 세 번째로 같은 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점심. 우월함을 가장한 무관심의 축제. 지방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봐야 해요. 아이리너는 접시가 넘칠 때까지 접시를 채우며 말했습니다. 베라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돌아올 시간이 되자 그 모습은 다음과 같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더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 도시는 5분입니다. 알러 제네이디어프너는 심지어 눈물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아, 며칠만 더 엄마를 부인할 생각은 없지. 언제나처럼 그녀 앞에서 약해진 안드레이는 굴복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까지만 토론은 없습니다. 베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떠날 때 그는 문서, 보석,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싸우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같은 가장 귀중한 것들을 그와 함께 가져갔습니다. 3일 후 예상 가능한 전화가 왔습니다. 안드레이, 음식이 떨어졌어요. 몇 가지 더 가져오실 수 없나요? 순진한 그는 여전히 놀랐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차를 가득 채웠어요. 내 아들아, 우리가 어떻게 먹는지 알지? 베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그 두 사람이 슈퍼마켓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안드레이가 그들을 데리러 갈 수 없었을 때 굴에서 사자와 마주하는 것은 베러의 목이었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쇼핑백, 빵, 치즈, 햄, 우유를 들고 도착했고 마치 5성급 리조트에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햇볕을 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드디어. 우리는 여기에 3일 동안 있었는데 냉장고가 비어 있습니다. 알라 겐나디에브나는 일어나지도 않은 채 불평했습니다.
베라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양보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루만 더는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냉철한 결심으로 그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떠나든지 아니면 그녀가 스스로 그들을 버릴 것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번, 그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이리나는 항상 모든 것을 허락받은 자의 오만함으로 연극적인 몸짓으로 남은 사과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베러가 반응하기도 전에 젖은 덩어리가 베러의 발에 닿았습니다. 시장에 가세요. 왜 거기에 동상처럼 서 있나요? 형수는 왕좌에 앉은 여왕처럼 의자에 다리를 쭉 뻗으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 순간 베러 내부에 무언가가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3년간의 굴욕, 강요된 미소, 더 많은 무례함을 불러일으킨 양보, 이 모든 것이 냉철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웅크리고 땅에 떨어진 사과를 주워 천천히 계산된 발걸음으로 이리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베라가 망설임 없이 과일 조각을 입에 넣고 놀라서 입을 벌리자 형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삼키세요. 그는 어떤 비명보다도 더 무서운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리나는 숨이 막혀 침을 뱉으려고 했으나 베라는 이미 돌아서지 않았다. 그는 정확한 동작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를 눌렀다. 반대편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택시 익스프레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여기 다차에서는 차가 필요해요. 지금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행원이 주소를 확인하는 동안 베라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마비된 두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짐을 싸는데 1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택시가 당신을 마을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알러 제네이디어프너는 그녀의 무게로 인해 시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어. 우리를 그렇게 추방할 수는 없어. 그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다. 이건 안드레이의 다차예요. 우리 돈으로 산 거예요. 베라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차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이의 아내로서 누가 남고 누가 갈지 결정합니다. 그녀는 팔짱을 꼈다. 15분 아니면 경찰에 전화해서 무단 침입 신고를 할 거예요. 이어진 침묵은 짜릿했다. 마침내 사과 조각에서 벗어난 이리나는 이미 손에 휴대폰을 들고 의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내 동생에게 전화할게. 그는 가족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줄 거야. 전화하세요. 베러는 무관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떠나지 않으면 다음 전화는 부관에게 갈 것이라고 전해주세요.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14분.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교환했다. 그들은 확고하고 끈질기며 끝까지 갈 의지가 있는 그런 버전의 베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알라 겐나디에브나 알러 제네이디어프너는 집을 향해 질질 끌면서 감사의 부족에 대해 중얼거리며 가장 먼저 굴복했습니다. 이리나는 숨죽여 저주를 퍼부으며 따라갔지만 그에게 더 이상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베러는 아이리너의 통화 일부를 들었습니다. 안드레이, 당신 아내가 미쳤어요. 우리를 거지인 것처럼 쫓아냈어요. 남편의 반응은 조용했지만 이리나의 짜증난 말투를 보면 상황이 그녀가 예상한 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정확히 15분 뒤 택시는 문 앞에 멈췄다. 알라 겐나디예브나가 먼저 나와 쓸데없는 힘으로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갔고 독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리나가 뒤따랐다. 이대로는 안 될 거야. 가 베러를 지나갈 때 씩씩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드레이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그녀는 눈에 닿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 모퉁이를 돌면서 차가 사라지자 베라는 집 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소파 위에 부스러기, 더러운 유리잔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남은 음식이 카운터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냉장고를 열었고 거기에는 구운 닭고기, 치즈, 소시지, 야채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다고 그들은 말했다. 그들에게 비어 있다는 것은 캐비어와 샴페인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크게 틀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펜을 닦고 닦은 모든 표면이 내 어깨에 가해지는 무게를 하나 줄여주었습니다. 안드레이가 밤에 도착했을 때 집에서는 깨끗한 냄새와 제스민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다 알아요. 그는 진지한 얼굴로 문을 들어서면서 이렇게 말했다. 베라는 숨을 참고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이는 진심으로 안도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수년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갖지 못한 용기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화나지 않았나요? 물론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울면서 전화했는데 난 그 사람들의 게임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웃었다. 그 남은 사과를 이리나의 목에 밀어넣은 사람이 내가 아니어서 미안해요. 그들은 함께 웃었고 베러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의 매듭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와인 한 병을 들고 현관에 앉아 꼭 가봐야 할 곳이라는 그림자가 끊이지 않는 여름을 계획했다. 처음으로 미래가 그들의 것, 오직 그들의 것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